오늘 국감을 오면서 드는 생각이 국감 오는 현장에 가장 많은 연구자, 이해관계자분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어서 한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연구개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구나. 또 다른 여건에서는 활발한 의견 개진도 가능한 사회가 됐구나. 이런 동시적인 느낌을 갖는데 그 관련해서 우리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관련해서 우리 심은형 참고인 나오셨나요? 네, 마이크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카이스트 무기계약직 분들이 인도의 키스트 제도를 비유하면서 되게 이제 어려운 연구자들의 실상을 말씀하시던데 대표적인 어려움이 이 육아휴직인가요?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은 뭡니까? 저를 포함한 그 카이스트 무기계약직 선생님들은 지금 기관 부담금을 포함한 인건비 대부분을 기관 예산이 아니라 각각 교수님의 연구비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행정원이 육아휴직을 갈 때 퇴직 충당금을 스스로 교수님이 어떤 계정에서 빼서 충당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육아휴직 대체자의 채용부터 인건비 계정까지 다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을 때 육아휴직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육아휴직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육아휴직을 갔다 온 후에 복직 때도 문제가 많은데 보통은 이제 원직 복직을 대부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원직 복직을 담보할 수도 없고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부서 이동을 할 때 다른 기관들은 이제 인사팀에서 그냥 부서 발령을 해서 다른 데로 가는데 저희는 사실 저희가 또 이력서를 써서 교수님들을 개개인별로 만나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적으면 3번, 많으면 10번 이상 면접을 보고 그 새로운 교수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면은 이제 그쪽 부서로 부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너랑 일하는 거는 마음에 드는데 너의 이제 지금 급여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급여를 깎아서 계약하자 이러는 경우도 있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 인상률은 대부분 적용 안 되는 게 대다수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육아휴직 자체를 갈 수가 없고 저희 무기직 선생님들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애기 나면 벌 받는다고 육아휴직 가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육아휴직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냥 맘 편히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시스템으로 잘 받쳐줘야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무슨 드라마인지 무슨 다큐인지 나 혼자 산다 그런 연애 프로그램 그런 연애 프로그램이 혼자 사는 풍조를 강화시킨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풍조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의 시스템으로 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 특히 연구자들에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서성원 참고인도 계십니까? 네. 그 교수님들이 퇴직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부담해야 되는 현실,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그 2022년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전환하면서 계속 노동조합에서는 이 인건비 필링제를 요구를 했었고요. 인건비를 개별 교수님들이 직접 비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비나 또는 인건비를 풀링을 해서 하는 것을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3년째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국가연구사업 간접비 계산 기준 산출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 간접비 비중보다 4.78%를 높여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카이스트 총장님, 네, 이 연구자들의 애환과 그 문제 개선을 위한 간접비 산출 기준의 확대라든가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야 적극 찬성입니다. 이런 것이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과기부에서 이걸 좀 받쳐줄 수 있습니까, 차관님? 의원님, 요건은 아마 이게 그 연구실별로 충원을 하는 연구 지원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를 아마 그 과제에서 직접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아마 기관에서 간접비나 이런 다른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아마 조금 좀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는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무기계약직의 입장에서 보시면 기관이 됐건 어쨌든 과제에서 됐건 어쨌든 눈치 안 보고 어쨌든 일만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학교 측과 저희들이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좀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접비 계상 산출위원회가 2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이미 이제 25년과 26년의 간접 비율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다시 개최를 하든지 어떤 그 차관님께서 오늘 무기계약직들의 현실을 다 목도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연구의 어떤 환경을 개선을 해야 좋은 환경에서 근로나 연구의 목표가 잘 구현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계기로 해서 이 간접비 산정 기준을 재조정하고 또 최대한 그 일선의 교수님들도 부담을 적게 하면서 또 무기계약직 분들이 육아휴직을 갈 때 눈치 보면서 또 이렇게 울먹이면서 가야 되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과학기술 입국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좀 차관님께서 더 강력한 의지를 좀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쨌든 간접비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결정 사항들을 다시 번복하는 부분들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간접비 계상 기준을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혁신본부랑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도 관련한 제도